IT 이슈 투데이 2019년 7월 23일 사실은 첫 방송이죠. 첫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IT 이슈 투데이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턴트인 최유원 대표가 진행하는 IT 뉴스 큐레이션 방송입니다. 오늘의 IT 이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IT 이슈 투데이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과 함께 합니다. 실은 이 방송은 아직까지는 좀 파일럿 방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슈로 제가 뽑은 건 유튜브 보람차다 이겁니다. 유튜브 하면서 얼마나 보람이 차길래 매일경제 기사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6살짜리 유튜버 보람양이 월에 37억을 번다고 하고요. 얼마 전에 95억짜리 강남 빌딩을 샀다. 이런 뉴스입니다. 뭐 사실 오늘 하루 굉장히 떠들썩했던 뉴스죠. 많은 직장인들에게 그 상당한 그 박탈감 또 허탈감 이런 것들을 줬던 뉴스인데 보람튜브의 가족회사 명의로 5층짜리 청담동 건물을 하나 샀다. 뭐 이런 소식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보람튜브라는 채널은 사실 유튜브에서 굉장히 유명한 채널이죠. 특히 이제 아이들 뭐 제가 대략 보기로는 한 초등학교 저학년 내지는 그 이하의 어린아이들에게 거의 뭐 중독성 있게 보여지는 그런 채널입니다. 사실 저도 아이가 어려서 종종 봤었는데 굉장히 그 뭐랄까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시선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컨텐츠를 참 잘 만드셨더라고요. 근데 뭐 부모 입장에서 뭐 완전히 달가운 방송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결국 구독자 수가 1,750만 명이라고 보람 패밀리 측에서 밝혔고요. 월 최대 광고 수익은 37억 원을 번다고 하니 진짜 엄청난 그 수입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지난 4월에 주식회사 보람 패밀리가 청담동에 있는 5층 빌딩을 샀는데 이 빌딩이 강남구청에서 영동고등학교로 올라가는 언덕길 대로변에 위치해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뭐 이 건물을 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은 안 밝혀져 있다고 하는데 뭐 사람들은 뭐 사실 그건 이제 별로 관심 없을 것 같고요, 그죠? 뭐 본인들이 샀으니 뭐 잘 활용하실 것 같고, 야, 이 유튜브로 이만큼이나 돈을 버는구나 하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충격을 준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그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또 저도 이제 그런 유튜브 카톡방이 몇 개 있는데 야, 보람튜브가 이 정도면 도대체 헤이진이는 얼마나 번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죠. 헤이진이는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때 예전에 캐리 언니라고 했던 그분이 이제 헤이진이로 이름을 바꾸셔서 하고 있죠. 이분도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시대가 바뀌긴 바뀐 것 같습니다. 뭐 예전에 정말 라디오 스타, 그다음 뭐 TV 스타, 뭐 무비 스타 이러다가 이젠 진짜 유튜브 스타가 엄청난 인기와 또 부를 가져가는 시대가 된 게 아닌가 싶네요. 저도 이쪽에 있으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야, 이 유튜브로 이 정도까지 돈을 버는구나. 그런 거는 정말 저도 어떻게 보면 처음 이렇게 직접 그 소식을 들은 것 같습니다. 엄청난 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보람양. 네. 앞으로도 하여튼 좋은 컨텐츠 많이 만들어 주시고 지금도 음지에서 열심히 유튜버를 꿈꾸며 영상을 만들고 계신 뭐 사실 저를 포함해서 그죠? 네. 다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핀테크 리더들의 굴욕입니다. 카카오뱅크가 비대면 대출 중단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지디넷 코리아의 기사를 보고 있는데 요점은 그겁니다. 뭐 비대면 대출이 장애로 인해서 중단된 것도 중단된 건데 기사의 요지는 처음에 그거를 건보공단 건강보험공단의 시스템 오류 때문인 것처럼 공지를 했다가 결국은 23일 오전 11시에 카카오뱅크의 시스템 오류라고 수정을 했다. 뭐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왜 카카오뱅크가 카뱅이 왜 건보공단을 뭐 핑계를 삼았냐 뭐 이런 점을 지적한 건데요. 뭐 이건 뭐 실제로 뭐 양쪽의 시스템에 다 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비대면 대출이 중단돼 있다는 그런 사고가 있었다는 거고요. 또 공교롭게도
예, 오늘 토스도 역시 1시간 동안 서비스 장애가 있었습니다. 예, 오후 1시 18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장애가 있었는데 뭐 지금은 이제 뭐 다 정상화 됐다라고 하는 뭐 짤막한 기사가 있었는데 또 중요한 것은 제가 이걸 뽑은 이유는 금융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핀테크의 그런 혁신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숨겨진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건 금융 IT에 있어서는 늘 그 안전성, 뭐 안전성, 안정성, 예, 또 뭐 보안, 뭐 이런 것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들 하잖아요. 예. 물론 뭐 실제 은행의 IT 업계에 계신 분들은 뭐 우리 되게 허술한데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금융권에서는 IT 시스템 하나를 바꾸려고 해도 뭐 차세대 시스템 뭐 바꾸려고 해도 뭐 굉장히 오랜 시간 검토하고 또 따져보고 다른데 사례는 어떤지 뭐 사고나 장애는 없는지 이런 것들 되게 보고 이제 하기 마련인데 어떻게 보면 핀테크 리더들이라고 불리는 카카오뱅크와 토스가 공교롭게 또 오늘 이렇게 그 사고와 장애가 있었다라는 부분은 뭐 그렇게 이제 좋은 또 명예로운 소식은 아닌 것 같긴 해요. 예, 금융이라는 거는 무조건 사실 안전해야 하죠. 이게 뭐 내 돈이 진짜 1원이든 10원이든 오차가 나거나 날아가는 순간에는 진짜 고객들에게는 뭐 굉장히 큰 이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분발하셔서 금융권에 있어서는 그런 그 거래의 안정성을 최우선적으로 잘 보장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 이슈는 상반기 온라인 쇼핑 결제 과연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네. 뭐 예상하셨겠지만 아직까지 승자는 이베이 코리아입니다. G마켓과 옥시언이고요. 2위가 쿠팡, 3위가 11번가, 4위가 위메프, 5위가 티몬인데 자 여기까지는 뭐 대충 다 예상하는 상황이죠. 근데 재밌는 건 2위를 차지한 쿠팡이 작년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대비 아니죠. 작년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에 64%나 증가를 해서 결제액이 7조 8천억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베이 코리아가 작년 대비해서 오히려 좀 줄었고요. 예. 올해 상반기 결제액이 8조 8천억. 그러니까 이베이 코리아와 쿠팡이 이 상반기 기준으로는 1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인데 그만큼 갭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3위를 차지한 11번가는 전년 동기 대비 9%나 감소를 했고 반면에 위메프나 티모는 또 18%, 12% 이렇게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커머스라는 게 단순히 결제액만 가지고 따지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업이라는 게 결국은 뭐 프로피터빌리티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긴 봐야 되는데 그러나 또 이커머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또 결제액 취급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또 시장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뉴스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또 흐름을 보여주는 뉴스가 아닌가 싶고요. 다만 이 분석 데이터는 YG앱이라는 곳에서 분석을 한 건데 카드 결제, 계좌이체, 또 휴대폰 결제에 대해서만 표본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뭐 정확한 금액은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기관에서 계속해서 동일한 기준으로 보고 있을 테니 결국은 흐름은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나 싶고요. 그만큼 과거에 그 소셜 커머스라고 했던 3사가 어쨌거나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쿠팡 같은 경우는 1위를 바짝 쫓고 있다. 뭐 이런 소식입니다. 네 번째 제가 뽑은 이슈는 웨이브를 일으킬 수 있을까인데요. 과연 웨이브가 뭘까요? 이 관련된 기사는 SK텔레콤이 8월부터 OTT 부가 서비스의 신규 가입을 중단했다는 소식입니다. OTT 부가 서비스인 옥수수로 알려져 있죠. 예. 옥수수의 신규 월정액 가입을 중단했는데요. 8월부터 이 부분은 결국은 지상파 3사의 푹 서비스와의 그 통합 서비스인 웨이브를 만들기 위해서 사전 준비에 나선 거 아니냐라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사실 뭐 이 신규 상품 가입을 중단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이런 그 중단이라는 결정을 했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 상당히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마침 지난 16일 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SK텔레콤의 옥수수와 지상파 3사의 푹을 합병하는 것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조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렇게 까다롭지 않은 조건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통합 또 합병의 추진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고 업계에서는 모두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9월 초에 웨이브라는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웨이브 서비스가 과연 정말 웨이브를 일으킬 수 있을까입니다. 예. 지금 국내에서는 이미 넷플릭스가 많이 치고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OTT 전형적인 OTT는 아니지만 유튜브가 상당 부분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웨이브가 진짜 웨이브를 일으킬 수 있을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좋은 서비스 두 개가 합쳐진다고 해서 반드시 더 좋은 서비스가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자칫 잘못했을 때는 또 이런 그 통합이 오히려 또 전보다 더 못한 결과를 낳기도 하죠,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야심차게 통합해서 내놓는 서비스인 만큼 진짜 넷플릭스와도 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좋은 서비스가 탄생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은 놀라워라 샤오미입니다. 네. 샤오미가 세계 500대 기업에 처음으로 진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샤오미의 레이준 회장이 이걸 축하하는 의미로 전 직원에게 1,000주씩의 주식을 보너스로 지급했다. 이런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돈 가치로는 한 사람이 받는 금액이 135만 원 정도, 엄청나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인 것 같고요. 설립 9년 만에 글로벌 500대 기업 포춘이 선정한 500대 기업에 그 진입이 됐다라고 하니 상당히 의미 있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사실 샤오미의 이런 소식에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건 중국은 늘 뭔가 카피캣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샤오미 제품을 쓸 때마다 써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상당히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그리고 굉장히 좀 뭐랄까요, 그 특유의 어떤 그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코드, 색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야, 이거를 과연 전 세계 누가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카피인 것 같으면서도 아니면서도 약간 중국스러우면서도 되게 미국스러우면서도 이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약간 퓨전 같은 느낌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느낌이 드는 제품인데 결국은 그게 처음에는 야 이게 무슨 그냥 복제품 짬뽕이냐 막 이런 비아냥을 듣다가 결국은 자기들만의 색깔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자기들만의 색깔로 매우 아주 독창적인 제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런 그 제조업체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스타트업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제조와 관련된 그런 스타트업들, 또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또 기술이나 또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가진 회사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뭔가 좀 소프트한 거에 좀 더 끌리는 경향이 좀 있는데 이 제조업 분야에서도 여전히 이렇게 잘 나가면 상당히 급성장할 수 있다라는 걸 샤오미가 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진짜 놀랍고요. 대단한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의 이슈는 여기까지고요. 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저는 아직은 시험 방송이기 때문에 8월부터는 아마 평일에 매일 찾아뵐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전에는 계속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